지금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수능 시한을 몇 가지라도 낼 수 있습니다. 1안, 2안뿐만 아니라 10가지를 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낸 수능 개편 방향, 우리가 수능을 이런 이유로 만들었다라는 수능 개편 방향에는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안이 나오고 그걸 다양하게 토론하는 건 좋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수능 개편 시한 1안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 방향에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개편 방향을 보면 첫 번째 개편 방향이 뭐냐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및 선택 과목 활성화 유도입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소질,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1안에서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을 상대평가하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과 선택 과목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는 지금 설명을 미리 했습니다. 아랍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2외국어에서 6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하지만 왜 71%가 아랍어를 하고 있느냐?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랍어에 가서 아랍어를 보통 잘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본인이 일본어를 좋아하고 독일어, 불어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 외국 학생들이 조금만 있으면 그 학생들은 쭉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사회탐구를 보시면요. 29만 명 정도가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상경계열이 있습니다. 경영, 경제 요즘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딱 2.3%입니다. 어렵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경제를 좋아하는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택했을 때 본인이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택을 왜곡당하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과대학 중에 이공계 대학이 없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2는 딱 응시자의 1.2%밖에 안 됩니다. 물리1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23%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선택 과목이 한 과목으로 줄었는데 그것이 상대평가로 운영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 이것은 아랍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평론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대학 입시에서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학생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극도로 침해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지어 양립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능 개편 방향입니다. 두 번째 수능 개편 방향은 뭐냐면 고교교육 예실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교육부가 밝힌 수능 개편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1안인 그 일부 과목 절대평가 부분에서 제가 그냥 교육부의 워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1안의 우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암기식 문제풀이 등 현행 교육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 또 상대평가 과목 쏠림 학습으로 다양한 수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수능이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한 과잉 변별을 위해서 수능은 선다형, 특히 5개 중에 정답 찾는 이런 문제풀이 중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수능이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학교 교육조차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 안에서는 교육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장점으로 수능 부담 경감으로 학생 희망 진로별 학습 집중에 기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능 영향력 축소로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 기대, 상대평가 과목 쏠림 학습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대로 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학교 교육의 개선입니다.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 수업과 평가의 개선, 바로 여기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4일날 교총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조사 대상 교사의 과반수가 넘는 51.9%가 긍정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였고, 세 번째가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학교 교육 정상화에 있어서 어떤 부분, 특히 이 안에서 본인들이 밝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능 개편 방향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부나 경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같이 일부 과목이 절대평가되고 일부 과목이 상대평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학생 부담 또 학부모 부담 경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이란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한국사와 영어만 절대평가 나머지는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 기형적인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혼합체제가 더욱 심화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된 거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더 큰 문제점은 수학에서 벌어집니다. 저는 수학교사 출신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지금 수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많은 상대평가, 전과목 상대평가 하에서도 수학이 변별력을 책임지는 과목으로 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3과목이 상대평가로 남는데 그 중에 수학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공포, 수학에 대한 공포는 지금도 영유 아이들의 수학 공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미 수학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슈퍼제 현상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건 초등학생이 36.5, 중학생이 46.2, 고등학생이 59.7%가 수포자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학을 상대평가로 그 3과목만 남겨놓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말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안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안의 부분에서도 정말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 발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전체의 대입전형 구조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은 각 모든 전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2017학년도 수능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을 보면은 다른 전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능 하나만 던졌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문제점은 오늘도 아마 자유토론 때 벌어질 일인데요. 학종에 대한 많은 문제점 때문에 수능 논의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저희는 수능에 대한 문제점, 학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학종은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2013년 4월부터 학종의 비교과 영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종이 개선돼야 되고 고교 내신도 개선돼야 되는데 수능도 개선돼야 되는 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부분에서 수능 하나만 이렇게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수능을 반대하는 이유가 학종이 늘어날 것 같아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가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란과 이안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란은 자체로 운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 운영해서 보이지만은 아까 이안도 설명하시면서 이안은 전혀 운영을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사실은 하십니다. 저는 교육부가 만약에 이안을 제대로 말을 하려고 한다면 보안 측에 대해서 당연히 동점자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만드는 분이 수능을 만들면서 이안이 운영이 안 될 거고 이거 만들면 수능이 다 축소된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안을 어떻게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정말 그럼 그게 교육부의 안인지 이 안에 대해서 정시 추천하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은 오로지 교육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은 지금 국영수의 시험 범위를 공통과목으로 제한할 것을 저희는 제안을 합니다. 국영수 교과를 공통과목으로 치르는 수능 시험 범위 조정은 학교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학년 과목으로 수능이 제한되었을 때 사실은 2학년과 3학년에서의 고등학교 교육이 조금 더 자유롭게 선생님들이 수업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 어떤 제한점이 없이 고교교육이 그 자체로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상대평가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2학년, 3학년 과목에서 일반 선택을 섞어가지고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 고교학점제가 맞진 않습니다. 그렇게 과목을 지정을 했는데 무슨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겠습니까? 교육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능을 1학년 공통과목 중심으로 해도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사회 토합 과목을 집어넣으면서 한 영역으로 만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과목이 엄청난 과목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목이 각각 8단입니다. 16단이죠. 거기 사회나 과학 선택을 하나 더하면 21단위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선택 과목 2과목 10단이에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과목이 하나를 만들 때 중학교 수준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만들 때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 과목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대강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수능에 들어가면서 일어날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늘어난 부담이 있는데 지금 국영수를 공통과목 8단위에다가 일반 선택을 5개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얘기를 이번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2018년도 2월에 발표합니까? 그걸 그때 발표할 거면 이것도 이번에 발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이번 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결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누더기야 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수능을 운영을 할 때 당연히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됐을 때 동점자 처리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동점자 처리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학생부의 내신 과목들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반영하는 방법, 또 수능의 서열화된 점수, 원점수나 백분위를 반영하는 방법, 3번째 면접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2, 3학년의 선택 과목의 일부 과목을 도입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1학년의 공통 과목 중심으로 운영이 됐을 때 2, 3학년 과목들이 축소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학교의 교육에서 반영한 부분들을 모집 단위별 특성화, 정말 대학이 공대 학생을 뽑을 때 물리 과목들, 학생부의 과목들을 반영할 수 있고요. 의과대학을 뽑을 때 윤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과학을 뽑을 때 확률과 통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학 교육의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도 2, 3학년 과목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학년의 학생부 과목을 망친 학생들을 위해서도 사실 그 학생들이 1학년 걸 망친 2, 3학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2, 3학년에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하는 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맨 뒤에서 선생님 안 보이게 문제를 풀고 그건 좀 낫습니다. 아예 포기한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다 접어버리고 그냥 자고 밤에 일어나서 그냥 학원에 가서 수능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2, 3학년에서 그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따라 몇 과목을 한다면 그것들을 역시 수능 전형에서 학생부 전형으로 반영한다면 학교 교육에도 또 수능의 적격자 선발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EBS 부분들은 그냥 종이로 대체를 합니다. 대입 전형 구조는 대입 전형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개선 굉장히 필요합니다. 고교 내신의 상대평가 문제는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만큼도 중요합니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또한 상대평가, 절대평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이렇게 파편화된 안을 내놓지 말고 이 3가지를 동시에 그래서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안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